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데이터 패칭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데이터 패칭이 뭐냐면, 데이터를 요청하고 받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만들었던 사이트는, 음, 이렇게 이런 것들을 지금 전부 다 여기에 어떻게 보면 박아놨잖아요, 임의로. 근데 보통 사이트들 같은 경우에 뭐 게시글이나 이런 게 있는 사이트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박아진 게 아니라 유저가 어떤 글을 작성을 하고 그 글을 데이터베이스에 넣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페이지들에 들어갈 때마다 이제 서버에 이제 요청을 보내가지고 그런 데이터들을 받아온 다음에 여기에 표시를 해주죠. 그래서 그렇게 데이터를 요청을 하고 받아오는 과정을 이제 데이터 패칭이라고 보시면 될 건데, 그거를 한번 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은 제가 이제 이 라마 데브라는 분의 Next.js 14 컴플리트 코스 2024 강좌를 보고 이제 저도 공부를 하면서 그거를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강의를 보시는 거를 강추드리고 괜찮으시면 제 것도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지금 저희가 저번 시간에 이 레이아웃에서 위에 내부 바를 없애버렸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불편하기도 하고 어, 이제 다시 살려도 되니까 네네. 저번 시간에는 이제 그 링크 공부하기 위해서 이거를 없앴었죠. 근데 이제는 했으니까 이거를 다시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블로그 페이지가 이제 주로 어, 데이터 패칭이 필요한 페이지가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 패칭을 해볼 건데 아직 뭐 DB 이 Next.js의 가장 큰 특징이 DB랑 직접 뭐이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지만 DB랑 어떻게 직접적으로 이제 인터랙션을 할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특징이기는 한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DB도 없고 그러니까 임의로 해줄 수 있는 이게 있어요. 페이크 API를 제공을 해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에 페이크 API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제이슨 플레이스홀더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여기로 들어가서 어, 이거를 보시면은 겟 요청을 때리는 거겠죠? 그러니까 레, 레스트풀 방식 중에 이제 get으로 이제 이 데이터를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이 제이슨 데이터를 내려주는 이런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트를 먼저 이용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백엔드 개발자랑 물론 이거 이 넥스트.js 같은 경우에는 뭐 풀스택으로도 가능을 하겠지만 백엔드 개발자랑 이제 협업을 한다고 했었을 때 백엔드 개발자가 아직 뭐 API를 만들어 주지는 않았어요. 아직 API가 덜 완성이 됐는데 대충 이런 식으로 형식을 줄 수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뭐 유저 아이디는 넘버고 아이디 넘버고 타이틀은 스트링이고 바디도 스트링이다. 뭐 이런 형식의 객체를 배열로 줄 거다. 이런 식으로 약속은 좀 해줄 수가 있잖아요. 아니면 프론트엔드 개발자분이 백엔드 개발자한테 이렇게 달라고 요청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형식을 미리 정해졌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API가 아직 나오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대충 이런 식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어, 그렇게 약속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을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선은 API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이 API가 이쪽으로 이제 겟 요청을 보내는 API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클라이언트 컴포넌트에서는 할 수가 없고요. 어, 서버 컴포넌트에서만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어, 예를 들어 DB로 요청을 보낸다거나 아니면 꼭 DB가 아니더라도 서버로 요청을 보낸다거나 할 때 어떤 보안적인 요소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사이드보다는 서버 사이드에서 해주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거를 해줄 때 어떤 거를 써줄 거냐면 이 패치라는 메서드를 써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실 수 있다시피 패치를 싱크 어웨이시랑 그러니까 비동기죠. 비동기로 같이 쓰고 그다음에 이거를 서버 컴포넌트에서만 쓸 수 있다. 서버 컴포넌트 안에서 쓸 수 있다. 서버 컴포넌트와 함께 네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거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동기로 쓰니까 싱크를 붙여줘야겠죠. 그리고 따로 여기 위에다가 비동기 메소드를 만들어줘 볼게요. get 데이터는 기동기로 해주니까 여기도 싱크를 붙여주고요. 리스폰스는 를 받아올 건데 패치 데이터를 이 패치 메서드를 쓸 겁니다. 패치 메서드를 쓰는데 쓰는 방법이 뭐냐면 URL은 앞에 무조건 붙여줘야 되고요. 그 뒤에 있는 거는 옵션이에요. 그래서 먼저 그냥 URL만 붙여주는 걸로 해줘 볼게요. URL이 여기 이 데이터를 받아오려면 이렇게 써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데이터가 제대로 받아와졌다라고 하면은 이제 response.ok가 이제 true로 나오겠죠. 근데 지금 이제 해줄 거는 이게 true가 아닐 때, 그러니까 데이터가 잘못 왔다고 했을 때 에러 처리를 해줘야겠죠. 네, 그래서 해서 데이터 패칭 에러 뭐 이 정도로만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에러가 없다라고 하면은 제이슨 형식으로 리턴을 해주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이제 얘를 써주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써줄 거냐면 포스트잖아요. 포스트가 여러 개니까 포스트 해서 이건 await get data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포스트가 어떻게 오는지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찍어보면은 이거는 지금 서버 사이드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브라우저 콘솔에는 찍히지가 않고요. 이제 이 서버 콘솔에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받아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받아오시면 됩니다. 네, 크게 어려울 거 없죠. 근데 그러면은 이제 이 받아온 친구들을 각각의 이 포스트 카드에서 지금 보시면은 음, 고정이 되어 있잖아요. 이 타이틀이라든지 이 내용, 이 고정이 되어 있고 날짜는 지금 저기 페이크 API에서 주지가 않으니까 그걸 바꿀 수 없을 것 같고 얘네들을 타이틀이랑 이 콘텐츠 내용 정도는 바꿔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거를 바꿔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바꿔줘 볼게요. 음. 그리고 또 이 안에 들어갔을 때 이 리드몰로 해서 들어갔을 때 내용을 바꿔줄 수도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음, 여기에서 그냥 이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블로그 뒤에 있는 슬러그로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 슬러그가 그러니까 지금 이 슬러그가 포스트로 고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여기 이 아이디를 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 슬러그에서는 이제
여기에서 전에 했던 그 패스네임을 가지고 슬러그를 얻어낸 다음에 그 안에서 이제 이 각각 작품 하나하나들도 아마 얻을 수 있을 거거든요. 포스트에 아마 여기 아이디를 쓰면은 그 하나하나씩 줄 거예요. 네네. 보통 이런 식으로 만들기 때문에 물론 이거는 백엔드에서 이렇게 만들어 준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아이디를 받아가지고 아이디를 통해서 이 작품의 구체적인 여기로 들어왔을 때 그 이런 컨텐츠 내용이나 타이틀 이런 것도 바꿔줄 수 있도록 해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더 이제 지금은 너무 고정되어 있는 웹사이트인데 좀 더 생동감 있는 웹사이트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데이터 받아온 거를 바탕으로 이제 해줘야 되는데 아까 어떤 것들이 필요했었죠? 타이틀이랑 그다음에 안에 들어가는 내용 그리고 이 하나의 아이디가 필요했었죠. 포스트카드에서 그러면은 그걸 해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이틀을 받아올 건데요. 네, 어떤 것들을 받아올지 정의를 해줍시다. 타이틀은 스트링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뭐 안에 내용을 콘텐츠라고 안 하고 바디라고 써놨으니까 일단 바디라고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스트링 그리고 이 하나의 이 아이디는 넘버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타이틀, 바디, 아이디를 받아온다고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서 타이틀을 얘로 바꿔주면 되겠죠. 타이틀 그리고 얘를 바디 그리고 아이디를 고정된 값이 아니라 이제 이거를 백틱으로 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어, 아, 다운표를 해주고 전체를 중괄호로 묶어주고요. 그리고 다시 백틱으로 감싸주고 달러 표시 또 지금 약간 헷갈려가지고 달러 표시는 전체를 감싸줄 필요가 없겠죠. 예, 아이디 위에서 받아온 거를 넣어주면 되겠죠. 넣어주면 되는데 근데 이제 블로그 쪽에서는 이런 파라미터를 제대로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빨간 줄이 끄이게 되고요. 이 포스트가 지금 애니로 되어 있는데 얘의 형식을 정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list.js 얘는 일단 그냥 리스폰스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형식을 정해 주는 것보다 여기에다가 타입스크립트 형식을 정해주는데 우리가 필요했던 게 id, id 타이틀 바디였죠. 그러면 id 그리고 타이틀 스트링 그리고 바디 스트링의 배열이 들어오는 거죠. 해주면은 될 것 같고 테이너 밑에 그러면은 해줄 거냐면 포스트 이렇게 좀 되겠죠? 포스트 점 맵으로 이제 돌려주는 거죠. 해서 각각 하나의 포스트들이 있을 건데 그거를 어떻게 해줄 거냐면 여기에서 give 클래스 네임을 files.post
이렇게 해줄 거고요. 주고 어,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포스트 카드를 넣어주는데 포스트 카드에 들어가는 어, 타이틀 타이틀은 이 각각 하나 포스트의 타이틀 그리고 바디도 포스트.점 바디 그리고 아이디도 포스트.점 아이디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근데 이거 같네. 키가 안 들어갔다고. 그러면 포스트.점 아이디를 키로 줄게요. 그리고 음, 얘도 아마 키가 안 들어가서 그런 거 같아요. 또 포스트.점 아이디로 해줘버리면은 됐고 이제 각각의 이제 얘네들은 변수가 이 파라미터를 안 받아서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우선은 보시면은 이제 타이틀이랑 이 내용들이 다 다르게 들어갔죠. 이제 타이틀이나 내용이 다 다르게 들어간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아, 그리고 나서 이제 포스트 카드에서 얘를 받아와서 아이디를 해서 클릭을 해서 이제 들어갔는데 들어간 페이지는 지금 이제 이렇게 그대로예요. 왜 이게 그대로냐라고 보시면은 이거를 클릭해서 이 리드몰이라는 거를 클릭을 하면은 이 블로그 밑에 이제 이 아이디를 주고 여기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은 이게 어디로 가냐면 블로그 밑에 이 슬러그로 해가지고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 근데 보시면은 여기도 지금 타이틀이라든지 이 컨텐츠라든지 이런 게 지금 전부 다 부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얘도 이제 받아와야 되는데 얘는 이제 어떻게 해줄 거냐면 보시면 이 포스트 카드에서 여기 이 아이디를 넘겨줘요. 그래서 여기를 눌러서 보시면 얘는 2가 나오게 되고 다른 애 눌러볼게요. 다른 애 누르면 얘 아이디를 넘겨주게 되죠. 5번. 왜냐면 여기 이 친구들의 지금 각각 1, 2, 3, 4, 5, 6, 7, 8, 9 뭐 이런 식으로 아이디가 있을 건데 이 리드몰에 그 아이디를 넘겨줄 거죠. 각각의 이 게시물들에. 그래서 지금 여기에 얘의 아이디는 뭐 몇 번이야, 뭐 9번이야 라고 되어 있으면 얘를 클릭을 하면 여기 이 블로그 각각의 싱글 포스트로 넘어가는 이 부분에 아이디를 해서 넘겨서 주는 거죠. 이 친구는 11번이네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디를 가지고 있으면은 아까 여기에서도 보셨다시피 11번, 11번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죠. 보시면 at 이거 뭐 뭐라 있는지 모르겠는데 ETAVRO 11번이 아마 뭐 그런 거일 거예요. 아, ETAVRO 맞죠? 뭐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이 우리가 전에 이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이 서버 컴포넌트에서 이 패스네임을 어떻게 얻는지 알았었잖아요. 보시면 이렇게 얻었었죠. 이 패스네임을 파란스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여기에 다시 데이터 패칭을 요청을 해가지고 받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거를 해줄게요. 근데 지금 이미지는 지금 안 바뀌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미지는 지금 고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에서 이미지를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지는 그냥 대략 고정으로 하고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데이터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 줄게요. 기동기로 해줘야겠죠. 그래서 화리에스는 어떻게 쓰죠? 어웨이 패치 이렇게 해주죠. 패치 그리고 URL을 이제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줄 거냐면 여기 뒤에는 이제 이 마지막에 아이디는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줄 건데 얘를 아이디 이렇게 해줄 거예요. 그리고 파라미터로 아이디를 받는 거죠. 그리고 그 점 여기가 정상이 아니면은 throw 요 에러 에러 그래서 뭐 에러인 싱글 포스트 뭐 이렇게 해줄게요. 식으로 해주고 에러가 없다라고 하면은 JSON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써주는데 그, 이거는 포스트 하나죠. 포스트는 get, 여기에서도 얘도 이제 어싱크 어웨이시죠. 어싱크 어웨이를 써줘야겠죠. 어웨이 get 데이터를 해주는데 이 아이디를 넣어주는 게 이 슬러그를 넣어주는데 점 슬러그인데 슬러그 타입이 넘버 혹시 넘버가 아닐 수도 있을 수 있지만 일단은 그냥 넘버로만 준다고 해줄게. 그리고 이제 이 포스트로 그러면은 뭐가 넘어오죠? 유저 아이디, 아이디, 타이틀, 바디가 넘어오죠. 그래서 음, 포스트의 타입을 정해줄 건데 유저 아이디, 넘버, 그리고 이 넘버, 타이틀, 스트링, 바디, 스트링 이렇게 넘어오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타이틀을 주면 되겠죠. 점 타이틀 이거 작가도 이제 바꿔줘야 될 텐데 나중에 그건 잠시만 이따가 할게요. 그거를 이제 점 바디로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뭐가 없을까? 그러면은 또 가볼까요? 네, 바뀌었죠? 이게 아까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여기 무조건 타이틀이고 무조건 롤엠 어쩌고였었는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SUNT 여기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SUNT 어쩌고로 이런 식으로 어, 각각에 맞게끔 바뀌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좋네요. 굉장히. 네. 그 아이 이렇게 바뀌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 여기에서 이제 이 작가의 아이디가 있다는 거는 분명히 이 작가의 아이디를 이 유저 아이디를 통해서 유저의 정보를 주는 부분이 분명히 이제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했겠죠. 유저스로 들어가면 이거는 지금 전체 유저를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서 이제 유저 각 하나의 아이디를 주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유저 하나의 정보가 나오게 만들어줬네요. 백엔드에서.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이 작가는 이제
컴포넌트로 만들어줄게요. 컴포넌트로 만들어줘가지고 이 유저 한 명의 정보를 또 받아올 수 있게끔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컴포넌트를 만들어 줄 건데 어떤 컴포넌트로 만들어 줄 거냐면 호스트 유저라는 이름의 컴포넌트를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호스트 유저라는 이름의 컴포넌트를 만들어 줄 거고 좀 파일을 만들어서 호스트 유저.tsx 고 여기에 각각한 친구들을 새로 붙여넣기를 해줄 거고요. 그리고 이 친구의 스타일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host user.module.css로 고 디테일 텍스트랑 디테일 타이틀이랑 디테일 밸류가 필요하네요. 이렇게 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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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주고 이렇게 해줄 필요가 없었네요. 그냥 그대로 복붙을 해주면 되는 거 같아요. 블러그 여기에서 디테일 텍스트랑 디테일 타이틀이랑 디테일 밸류 눌러 디테일 텍스트 디테일 타이틀은 있지도 않네요. 지금 만들어지지도 않아서 이거를 이대로 해줬으면 되는데 그리고 이것들 스타일스성 해줄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어, 이 유저 아이디를 받아야겠죠? 여기에서 이제 유저 아이디는 어로 받아야 될 거고 여기에서 이제 데이터는 유저 아이디 거를 받을 거고 여기에서 그 데이터는 매일 싱크어릿을 써주려면 싱크 선언을 해주고요. 매일 패치 해서 얘를 써주면 되겠죠. 근데 얘도 지금 이제 백틱으로 네, 그 마지막에 유저 아이디는 파라미터 받은 걸로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점 가 아니라고 한다면 through 에러 해서 뭐 에러 포스트 유저 이렇게 보고 데이터.json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이거를 써주면 되겠죠? 그죠? 그, 음, 아까라고 해줄까요? 나는 어웨이 데이터 싱크를 써줘야겠죠? 하고 여기에서 받은 유저 아이디를 넣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걸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를 어디다가 써줄 거냐면 이 포스트 유저를 이 각각의 하나하나의 싱글 포스트들이 있는 부분 여기를 그대로 대체가 가능하겠죠? 포스트 유저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해줘야 될 부분이 이제 유저 아이디
유저 아이디, 유저 아이디. 이게 안 되네. 해줘야 되나? 이 형식이 잠시만요.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뭐,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인터페이스 형식이나 아니면 뭐 파이프 형식 뭐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유저 아이디는 그럼 유저 아이디 어디서 받아오고 있죠? 여기서 받아오고 있네요. 그대로 넣어주면 될것 같아요. 포스트점 유저 아이디죠. 그러면은 해서 이거 하나가 들어갔을 때 뭔가 지금 에러가 발생했는데 하는 데서 오브젝트가 인스트가 아니다. 아이디 네임 유저 네임 이메일 어드레스 컬렉션 칠드런 플레이 인스테드 음, 요 호스트 유저 쪽에서 발생하는 거. 네, 음, 그리고 또 칭을 해보면 이거 해서 새로 고침을 해보면 여기까지는 뭔가 에러가 발생하지가 않는데 이때까지 에러가 발생하지가 않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포스트 유저에서 데이터를 받아오고 를 어서 찍는 것까지 해볼게요. 그러면 어서 찍는 것도 잘 찍는데 획득을 해주는 거군요. 여기에서 뭔가 에러가 발생을 하네요. 아마도 제가 찝히는 부분은 그 여기 이 슬러그 페이지에서 이제 얘를 이 어싱크 어웨이스로 이제 해주는데 어, 이 포스트를 이 포스트 유저 아이디가 필요하잖아요. 이제 이 유저 정보를 넣어주려면 근데 이 유저 아이디 이 포스트 정보를 받아오기도 전에 이 포스트 유저를 추출을 해가지고 이런 에러가 발생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해줘 보도록 할게요. 서스펜스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어, 말 그대로 잠깐 멈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써줄 때, 어, 이런 식으로, 비동기 데이터를 읽을 때 이제 잠깐 멈춰주는 건데, 이걸 한번 써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스펜스라는 리액트에 써줄 거고, 폴백은 이제, 뭐, 기브, 기브, 고, 여기, 이걸로 감싸줘 볼게요. 저장 해주면, 뭔가 되는 느낌인데, 새로 고침을 해주면, 그래도 에러가 발생하네요. objects are not valid as leave child. 아, 이제 알았습니다. 서스펜스 빼주고, 아, 이거 헛화를 드렸네요. 이 어서가 보시면, 어서가 그냥 이 객체로 들어오는데, 제가 이 객체를 그냥 헷갈려가지고 통째로 넣어줘 버렸어요. 어서.점 네임을 해주면 되겠죠. 그렇지. 네, 이렇게 해주면 되죠. 서스펜스는 물론 써주면 좋겠지만, 여기에서는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몹시 좀 방황을 해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지만 여기 이 친구 이 포스트가 어차피 비동기로 해서 받아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넣어주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긴 하네요. 네. 비동기로 해서 얘를 받아오고 얘가 완전히 받아지면은 그때 그러니까 서스펜스를 통해서 얘가 이 포스트가 다 받아와질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이 포스트가 다 받아오고 나면은 이제 그때 이 유저 아이디를 포스트 유저 이쪽으로 넘겨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음, 이또 작가 정보를 받아오는 친구를 부르는 좋았을 것 같습니다. 네. 네요. 네, 이렇게 돼서 지금 이제 콘솔 로그들을 지워주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이 API가 만들어졌을 때를 가정을 해서 이것들을 만들어 준 거고, 이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API가 없다고 가정을 할 때, 근데 왜 달지를 내나, 그래, 이제 2번으로 옮기면, 뭐야, 왜 달래나, 그래요, 이제? 잠시만요. 이거 한 번만 봐볼게요. 포스트카드, 레이드 걸로 해서, 여기 블로그 페이지로 가는데, 유저 아이디 한 번만 찍어보겠습니다. 포스트죠. 1번이고요. 뭐야, 다 1번이야? 유저 말고 포스트. 여기에서 유저 아이디가 얼마 111-2333-444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은 한참 내려가지고 이거 보면 그때 이제 다른 게 되네요.
제대로 잘 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는 어떤 거를 배울 거냐면 혹시나 API가 지금은 이제 있을 경우고 API가 없을 때 어떻게 해주면 되냐 그런 거를 그러니까 이 경우는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경우는 이런 경우죠. 어, 이런 식으로 뭐 정의를 데이터가 이런 형식으로 올 것이다라고 이제 뭐 서로 말을 했겠죠. 프론트엔드랑 백엔드랑 해서 그런 거를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은 먼저 이 소스에다가 라이브러리라는 폴더를 만들어 줄 거고요. 임의로 그냥 data.ts라는 파일을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했던 대로 임의로 한번 만들어 줘 볼게요. 유저에서 우리가 썼던 필요했던 정보들이 뭐가 있었죠? 유저스는 아이디, 네임, 뭐 대형 스트링으로 해줘야죠. 아이디랑 네임만 썼었죠. 그리고 아이디, 이 네임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유저가 있다고 해주고요. 그 다음에 어, 호스트 또 있었죠. 그는 데이터가 어떤 것들이 필요했었냐면 아이디가 필요했었죠. 어, 그리고 타이틀이 필요했었고요. 그리고 바디가 필요했었죠. 그리고 유저 아이디가 필요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계열로 들어가 있었어요. 해줄게요. 그리고 프론트에서 임의로 그냥 이렇게 만들어 API를 그러니까 가상의 API를 만들어 주는 거죠. 이렇게 해주면은 이게 지금 만들어준 이 메소드가 얘랑 똑같은 거죠. 얘랑 똑같은 형식으로 이제 내려줄 거고 포스트 하나를 내려준다라고 하면은 이 넘버 하나를 받아서 여기다가 포스트.점 바인드로 해줘가지고 포스트 맞아 포스트.점 아이디는 파라미터로 받은 아이디랑 같은 거를 리턴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이거랑 같은 거고 여기 아이디를 하나 준 거랑 같은 거고 그다음에 유저 하나를 준다. 유저 아이디를 받겠죠. 그래서 유저 시점 파인드 유저 유저.점 아이디는 아이디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임의로 이제 프론트에서 이렇게 만들어 준 거죠. 그래가지고 얘를 이제 어, 블로그에서 블로그 페이지에서 get 데이터를 이제 해줄 거냐면 그 포스트 그 형식까지는 똑같을 거예요. 이거는 근데 사실 여기 이 데이터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써주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데이터에서 get post라는 거를 써주면 되겠죠.
셀프를 써주면 될 거예요. 왜 셀프를 써야겠죠? 네, 써주면 써주고 블로그로 들어가 보면 네, 포스트 1, 포스트 2 아까 만든 거 콘텐츠 1, 콘텐츠 2 이렇게 그대로 들어가 있죠. 그리고 리드몰로 들어가면은 이때는 이것도 바꿔줘야겠네요. 이제 포스트 카드에서 리드몰로 들어갈 때 리드몰로 들어가면 여기까지는 얘는 불러오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앞에서 전해준 걸로 갈 건데 이제 이 슬러그 페이지에서 여기에서 또 겟 데이터를 해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해주는 이 겟 데이터가 처리 잠깐 해주고 을 잠깐 해주고요. 포스트가 이거 해무 시간 여기서는 안 해줄게요. 그냥 이 겟 포스트 하나로 해주는 거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사람 점 슬러그 해주면은 같아. 이게 뭐야, 언디파인드가 될 수도 있다. 아, 이게 뭐였지? 사이트를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게 불린이야. 그 포스트가. 파인드. 아,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게 아, 무조건 값이 들어가 있다는 그런 표시가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뭐였나? 이런 식으로 if를 해줘도 되고 분수를 쓰고 나서 해줘볼게요. 이렇게 그러면은 포스트가 있으면은 이거를 표시를 해준다는 말이니까 얘는 또 왜 이래? 해주면 되는 거고 이제 이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아 유저 아이디 넘버 또는 언디파이는 이거에 어울리지 않는다. 음, 어, 이렇게
다른 것들도 포스트가 무조건 있다고 하면 앞에 포스트 엔드 이거를 붙여주든 아니면 이렇게 느낌표를 붙여주면 됩니다. 어, 근데 또 이런, 아, 이거는 이렇게 해줄게요. 사실 이게 지금 그 중요한 게 아닌데, 넘버 또는 언디파인드가 될 수가 있다고? 유저 아이디 넘버만 들어오는데, 넘버만 봤는데, 아, 필요하지가 않다. 이 파인드가 없으면은 언디파인드로 줄 수도 있으니까 지금 얘가 그러는 건데, 그래서, 아, 얘 잠깐만 주석 처리해. 그러면은, 포스트 1, 2까지 이렇게 됐고, 리드모를 눌렀을 때, 1, 포스트 2, 이게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올까요? 포스트, 파란 점, 슬러그, 포스트까지는 올 텐데, 아이디가 오는데, 혹시 이게 넘버가 아닌가? 아, 스트링으로 오네요. 아, 스트링으로 줘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럼 형변환을 한번 해줄게요. 아, 진짜. 그러면은 이제 겼죠? 이렇게 보시면 포스트 1로 들어가면 포스트 1 콘텐츠, 포스트 2로 들어가면 포스트 2 콘텐츠 2 이렇게 지금 바뀌었고, 아, 이 친구도 너무 받으니까 포스트.점 유저 아이디를 너무 포스트가 언제파인이 왜 이래? 좀 야매 같긴 한데 주고 줄 거고요. 여기에서도 이 데이터 패치로 해주는 게 아니라 아, 이게 사실 그렇게까지 막 그냥 하지만 end 유저였었나요? 그리고
정보를 행변환을 해주고 유저 아이디를 이렇게 넘겨주면 또 에러가 나네요. 아, 진짜 오늘 또 침을 해주면 어? 임포트 뭐야 이거? cannot be used outside of the code. 음, 음. 아, 얘를 끝까지 주석 처리를 안 해줬었네요. 그러면 작가 1번 아까 여기 데이터 해줬던 거 1번이 2번이 운영 그리고 1번으로 들어가면 재현으로 작가 표시되는 것까지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패칭하는 방법 그리고 혹시 이제 백엔드 개발자가 아직 API를 다 만들어주지 않았을 때 어떻게 이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임의로 자기가 API 형식으로 만들어서 할 수 있는지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